안녕하세요, 베어코드입니다. 오늘은 테일콜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테일콜 옵티미제이션을 이야기하려면은 테일콜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테일콜은 함수의 끝에서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함수 A가 있으면은 그 함수 A의 가장 마지막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하거나 자기 자신을 호출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통상적으로 생긴 모양, 코드의 생긴 모양에서 봤을 때 당연히 B 함수를 호출하는 부분이 가장 마지막에 오는 형태를 많이 가지겠지만, 단순히 코드의 생긴 모양뿐만 아니라 실제로 논리적으로 B 함수를 호출한 이후에는 아무 할 일이 없는 경우가 테일 콜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뒤에 실습하는 예제를 보면은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수의 끝에서 다른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테일 콜이라고 합니다. 테일 콜의 특징 케이스 중 하나를 테일 리커시브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테일 리커시브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함수의 끝에서 자기 자신을 재기 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어떤 함수가 있고요, 재기 호출을 하는데 함수의 중간에서 재기 호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수의 가장 마지막에서 재기 호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테일 콜이라는 것의 의미를 이해를 했으니 테일 콜은 테일 리커시브를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테일 콜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하면은 함수의 끝에서 함수를 호출하는 경우에 대한 어떤 최적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왜 테일 콜 옵티미제이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테일 콜 상황에서 무엇인가를 이제 옵티마이즈 해준다는 것이죠. 자, 이 테일 콜 옵티미제이션이 큰 장점을 볼 수 있는 것이 아까 바로 앞에 설명드린 테일 리커시브인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리커시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죠? 콜 스택이 너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 스택 오버플로우가 날 가능성이 높죠. 굉장히 코드가 논리적으로 깔끔하게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이걸 제기를 이용한 코드를 작성하기 쉽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대신 이제 제기를 잘 구현해 놓으면은 코드가 굉장히 짧고 간결하면서 논리적으로 깔끔한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장점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스택을 너무 많이 쓴다는 것과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부분, 어떤 값들을 저장했다가 다시 뺐다가 그런 동작들을 하면서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제기를 좀 심하게 많이 쓰는 경우는 좀 위험한 걸로 인식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테일 콜 옵티미제이션은 어떤 그 제기 호출에서 가지고 있던 그 두 가지의 문제점들을 모두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최적화 기법입니다. 대부분의 펑셔널 프로그래밍 랭귀지들은 이거 TCO라고 좀 줄여서 부를게요. 이 TCO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스펙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펑셔널 프로그래밍 스타일을 지원하는 하이브리드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들도 있고 안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펑셔널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에는 제기를 이용하는 코딩이 굉장히 기본적인 코딩 스타일인데,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성이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최적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함수의 흐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함수가 실행되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여기서 다른 함수 A를 호출할 수 있겠죠. 이제 빨간색 부분은 이제 콜스택을 이제 추가하는 부분이에요. 함수를 콜하고 콜스택에 이제 추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값들을 푸시시키는, 스택에다 푸시하고 실제로 함수 콜이 발생하는 그런 모든 일련의 동작들, 오버헤드가 걸리는 그런 동작들을 말하는 거죠. 함수 A가 다시 이제 테일 콜로 함수 B를 부르면은 또 이런 식으로 타고 들어가겠죠. 그리고 다시 또 함수 B가 함수 C를 테일 콜로 부르는 동작을 하면은 이렇게 한 번 더 타고 들어갑니다. 매번 한 단계씩 함수가 불릴 때마다 이제 오버헤드가 걸리게 되고요. 함수 C가 이제 종료가 되면은 다시 또 빠져나오는 동작들을 하는데, 이 부분 역시 오버헤드가 걸리는 동작들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함수들이 다 빠져나왔을 때는 다시 이제 원래의 흐름을 따라서 코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함수 콜을 여러 번 했을 때의 동작이 되는 건데요. 테일 콜 옵티미제이션이 적용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특정 코드의 흐름이 있다가 그 상태에서
콜 스택에 추가되는 과정 없이 그냥 A, B, C 세 개의 함수들이 주르륵 실행이 됩니다. 자, 여기서 스택에 추가된 동작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이 코드들이 어셈블리 코드로 보면은 이제 콜하고 이제 푸시를 하고 하는 동작들이 이제 실제로 함수 콜에서 발생하는데, 그런 동작 없이 마치 이제 인라인 펑션이 들어간 것처럼 모두 세 개의 함수들이 쫙 풀려서 같은 코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콜 스택이 추가되지 않고 쭉 나열되는 거죠, 코드가. 심지어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부분에 이제 아예 함수 자체가 사라지는, 마치 한 개의 함수 안에다가 세 개의 함수를 그냥 쭉 그냥 코딩 해 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빌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흐름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게 TCO가 이제 작동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리커시브를 한번 볼게요. 역시 리커시브 같은 경우 동일하게 어떤 흐름, 코드의 흐름이 있다가 이제 함수에 호출되면은, 예,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콜이 일어나고 다시 팝, 푸시되었던 것들이 팝되면서 다시 함수를 빠져나오겠죠. 역시나 역시 함수 A도 이제 테일 콜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테일 콜을 안 하면은 이제 항상 이런 식으로 벌어지겠지만, 테일 콜을 하게 되면은 옵티미제이션이 작동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자, 함수 A는 이제 아까 리커시브라고 했기 때문에 깊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아까 전에 세 번 콜을 했다는 걸 가정했을 때요, 이런 식으로 원래 흐름을 오다가 함수 A가 함수의 형태를 가지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코드에 바로 들어가게 돼요. 그냥 빌드되면서 이제 함수 콜 없이 바로 마치 이 전체 흐름 안에 그냥 그 A 함수 A에 해당되는 코드들이 있는 것처럼 바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여기서 루프가 발생을 해요. 즉 리커시브로 작성된 코드는 루프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반복적으로 루프를 시행한 다음에, 원래 진행하는 것을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큰 차이를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보통의 상황에서는 함수 콜이 발생하는 리커시브는 반복적으로 이제 콜 스택을 이용하면서 이제 쭉 값들을 푸시했다가 다시 돌아 나오면서 팝하면서 나오는 그런 동작을, 즉 함수가 여러 번 불리는 동작을 한다면은, TCO로 이제 코드를 옵티마이징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함수 A라는 자체가 사라져 버리고, 거기에다가 원래 메인 그 흐름에서 그 함수 A라는 에 해당되는 코드들이 그대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그냥 루프를 만들어 버리는, 이런 식으로 코드가 변경됩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설명드린 테일 콜 옵티미제이션이 실제로 스위프트에서 동작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 모드에서는 TCO가 동작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릴리즈 모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리즈 모드 바꾸면은 이제 최적화가 동작할 때고요. 우리가 작성해 볼 것은 간단하게 주어진 정수까지의 합을 구하는 코드를 루프가 아닌 제기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밸류가 2보다 작은 경우는 일단 밸류를 그대로 해줄 것이고요. 아닌 경우에 일단 밸류 플러스 썸 밸류 빼기 2, 즉 앞에 숫자까지의 합에다가 자기 자신을 더하는 이런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제기 호출을 하는 코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print sum 100 이것을 동작시켜 보면은 값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값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가만히 보면은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린 TCO가 아니죠. 자, TCO는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 동작이 그 함수의 가장 마지막 동작이라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썸의 결과값을 다시 밸류에 더하는 동작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TCO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만약에 숫자를 좀 큰 숫자 1000만, 10만, 100만
예, 세 개도 켰네요. 이렇게 큰 숫자를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은, 자, 시간이 좀 걸리죠? 예, 이런 식으로 스택 오버플로가 나게 됩니다. 자, 지금 릴리즈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스택 오버플로 났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가다가 스택 오버플로를 내버립니다. 자, 우리가 원했던 동작은 테일 콜을 하는 동작이었어요. 그래서 테일 콜을 정상적으로 구현하면은 TCO가 동작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일 콜의 동작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함수를 구현할 텐데요. 일단 기존의 함수와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if 테일 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기를 이제 이 함수 제기를 써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는 이제 리턴된 값을 가지고 이제 연산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제 연산을 한 다음에 만약에 리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은 그 받은 값을 바로 리턴을 할 수 있게 함수를 바꿔 보겠습니다. 실제 제기하는 함수 f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의 누적된 값을 넣고요. 자, 동일한데, 자, 밸류의 값이 2보다 작으면은 이미 계산되었던 ACC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f의 값이 밸류가 2보다 큰 경우에는 아까 전과 동일한 코드를 넣어줘요. 밸류 빼기 1을 해주는데 앞에 끝까지는 하는데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이제 얘가 조건이 맞지 않을 때 리턴할 값을 미리 만들어 줍니다. 그는 밸류 플러스 ACC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준 값이 더 이상 이제 처리를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다 된 값이 작다면, 즉 1이라면은 그냥 밸류에다가 ACC 더있는 값을 달라. 이런 식으로 코딩하면 맞나요? 이 코드가 앞에 있는 코드에 밸류 리턴 값에 밸류를 더하는 값을 리턴하는데 그게 아니라 요 연산을 이 함수 안으로 밀어 넣어서 그렇죠. 여기 1이 왔죠. 1을 아예 넣어버렸고 그렇죠. 이 상태로 예, 만들면은 자 100까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F를 콜해서 F가 그러니까 썸이 리커시브가 되는 게 아니라 F가 리커시브가 되는 거죠. F가 리커시브를 하는데 밸류는 원래 받았던 밸류를 넣고요. ACC는 처음에는 1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동작하면은 5050 정상적으로 값이 나왔죠. 자, 그러면은 얘를 아까 전에 이제 테일 콜이 아닌 상황에서 이제 스택 오버플로가 났던 그런 정도의 값으로 채워보겠습니다. 값이 나왔죠. 아마 맞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좀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일단 먼저 제가 이제 테일 콜 옵티미제이션이 되면은 장점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스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스택 오버플로가 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전에 스택 오버플로 났던 얘가 지금은 스택 오버플로 나지 않는 그런 코드로 바뀌었어요. 그 10배를 더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죠? 아직 동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여기다 100배를 하게 되면은 동작을 안 하는 이유가 얘가 이 인트의 범위 값을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에러가 발생한 거고. 자, 그럼 이제 TCO가 동작했을 때와 TCO가 동작하지 않았을 때 실제로 이제 코드가 어떻게 생성되어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TCO가 동작하지 않은 상황, 즉 테일 콜이 아니어서 TCO가 동작하지 않은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제 디버그에서 디버그 워크 플로우에서 always show assembly를 하면은 실제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잡힌 위치에 이제 어셈블리 코드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게 썸 함수고요. 썸 함수의 주소가 여기에요. 썸 함수의 시작 주소가 여기 보이죠? F20라는 부분이고요. 시작하자마자 푸시, 무브 q, 뭐 푸시 q, 푸시 q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레지스터들 정리 작업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쭉 가다 보면은 중간에 요 부분 있죠. 여기가 다시 재기 호출을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F20 여기죠. 여기를 다시 콜하게 되는 거죠. 즉 그래서 썸 함수를 계속 재기적으로 콜하게 되고요. 함수가 끝나게 되면은 그렇죠. 이런 식으로 뒤에 후처리 작업들 아까 전에 애드 했던 작업들 했는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팝시키 아까 푸시했던 것들을 다시 팝시키는 작업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푸시와 팝의 동작들이 오버헤드를 먹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콜하는 동작도 다시 반복적으로 이 여기 있는 코드들이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오버헤드를 먹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콜 스택을 계속 쓰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콜을 계속 하고 있죠. 콜을 하면서 푸시를 계속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이제 이 뒤쪽은 이제 수행이 끝났을 때고 처음에 초기에는 여기 이쪽 콜 요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돌면서 계속 스택에 푸시를 해주는 그런 상황이 그런 동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버헤드도 생기고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엔 반대로 TCO가 동작한 코드를 가지고 한번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뭔가 조금 복잡하게 나오긴 했는데요. 자, 예, 볼게요. 뭐 어떻게 뭐 보시죠. 자, 이쪽 보면은 이거 전부 다 다른 작업들이에요. 앞부분에 있었던 작업들 이게 지금 메인 함수거든요. 옵티마이즈를 너무 세게 해가지고 아예 썸이라는 함수 자체가 예, 사라졌어요. 그냥 메인 함수 안에서 그냥 다 동작시켜 버렸네요. 그렇죠? 이게 메인 함수인데 메인 함수 안에서 다 동작이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되나? 예, 브레이크 포인트 위치를 바꿔서 한번 해볼까요? 정말로 계속 이렇게 나오는지. 예, 역시나 같은 모양이죠. 메인 함수 안에서 예, 아예 썸 함수 콜 자체를 다 없애버렸어요. 예, 지금 보면은 전부 다 애들은 이제 다른 동작들인 거고요. 그렇죠? 여기서 예, 이게 여기가 이제 이 위치가 프린트를 콜하는 위치고요. 네, 썸 함수를 콜하는 게 안 보여요 지금. 썸 함수가 예, 그냥 이 메인 함수랑 같이 합쳐져 가지고 이 안에서 그 동작을 다 해버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당연히 푸시팝도 없을 거죠. 푸시팝도 없는 상태가 되고 콜도 없어요. 그쵸? 콜도 없고 그냥 이 자체로 동작을 하는 애드하는 동작이 중간중간에 보이긴 하네요. 네, 예, 정말 놀라울 정도로 막강한 예, 옵티마이징을 해버렸군요. 예, 원래의 코드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도 수준으로 예, 옵티마이징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아까 전에 결국은 어, 이런 식의 테일 콜이 아닌 경우는 음, 테일 콜이 아닌 경우는 함수 콜을 말 그대로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리커시브 함수 콜을 계속 수행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테일 콜로 이제 함수를 구성해 주게 되면은 예, 얘가 최대한 옵티마이징 돼서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루프로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실제 루프 돌리는 거랑 어셈블리 코드는 동일한 그런 형태가 되고 함수 콜이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저는 F에 대한 함수 콜만 이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지금 아예 썸 자체에 대한 함수 콜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전부 다 그냥 마치 메인 함수 안에서 모든 동작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생각보다 기대 이상의 모습이네요.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스위프트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했던 이제 설명드릴 때 그 모습으로 이제 좀 더 이제 동작을 어셈블리 코드를 보기가 좀 힘들었고요. 너무 옵티마이징이 많이 되어버려가지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테일콜 하지만 어쨌든 TCO의 동작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은 했습니다. 물론 이제 모든 리커전을 이렇게 어, 테일콜 스타일로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뭐 모든 경우에 다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 그 리커전의 깊이가 깊다든지 아니면 성능의 크리티컬한 부분이 아니면 성능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코드라면은 TCO가 동작하는 걸 우리는 이제 이미 봤기 때문에 테일콜 스타일로 구성을 해주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도 이제 좀 우리가 이제 평소에 궁금했지만은 확인을 하기가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예,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